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AI 세계 1위 지금 사두면은 큰돈 되는 주식 딱 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연말부터 특히 내년 연초까지 연결되는 AI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와 로봇에 대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해서 총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료집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고요.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AI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부터 챗 GPT에 대한 이슈까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산업이지만 한동안 좀 죽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에서부터 불어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을 이번에 공개하면서 주가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했고요. 대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나 정부 기관 할 거 없이 생산량이 제한적인 해당 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H200이 파급력이 상당히 센데 이게 어느 정도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H100 GPU보다 2배가량 빠른 출력을 낼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H100도 현재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그거보다 2배 빠른 출력을 내는 GPU가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파급력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엔비디아가 상장 이후 최고가에 주가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493.55달러를 찍었는데 이번에 AI 칩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486.2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AI 열풍이 불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재 AI 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오픈 AI가 뭘 개발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샘 알트먼 CEO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일반 인공지능 AGI를 겨냥한 차세대 모델 GPT-5를 개발 중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일반 인공지능 AGI나 GPT-5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개발자 회의, 대부데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우리는 GPT-5는 개발을 하고 있고 이 GPT-5는 일반 챗 GPT와 다르다. GPT-4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고 모든 주제, 산업, 문화, 언어를 깊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훈련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외부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생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AI 모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주제, 산업, 문화, 언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오픈 AI에다가 막 10조씩 20조씩 계속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줘야 될 때입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현재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픈 AI가 최신 AI 모델을 공개한 다음 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2021년도 1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시총이 얼마예요? 3,578조입니다. 3,000조가 넘는 기업이 오늘 올해 주가가 몇 퍼센트? 50%가 올라갔습니다. 해봤자 10조, 20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다고요? 50%가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올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AI의 파급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3,578조 773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3,790조 7,702억 원이에요. 어때요?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가 200조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나와주면은 시가총액에 대한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뒤집혔을 때는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열풍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한테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GPT-4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된 시장의 영향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혁신 AI에 대한 내용들, 개발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도는 혁신의 AI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누가 있나요? 이번에 삼성이 있죠. 삼성전자가 생성형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미 애플, 아마존, 오픈 AI, 구글, 메타, 삼성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마트폰 어때요? 사실 성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존 스마트폰 등 전자 업체들은 AI 관련 기기를 출시를 서두르려고 합니다. 왜? 디스플레이, 화질이나 카메라 혁신만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겠죠. 즉 화웨이에 만약에 AI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대한 성능과 디자인과 디스플레이가 삼성이나 애플이랑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모든 소비자를 데리고 올 수는 없겠지만 일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공개하고 내년에 출시될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내년 1월에서 2월에 있는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슈는 내년 연초까지도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세부적인 기능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실시간 통역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헬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즉 이런 실시간 통역과 같은 활용 범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급 속도, 파급력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옷에 붙여 쓰는 AI 비서도 공개. 무슨 뜻이냐? 다양한 기기, 웨어러블 기기로 현재 AI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 직원이 설립한 유명 스타트업 휴메인이 AI 웨어러블 기기 AI핀을 이번에 공개합니다. 이 AI핀이 뭐냐? 생성형 AI 통합한 웨어러블 기기로 옷에 붙여서 사용하는 AI 비서고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뭐 카메라 달려있고 여기 스피커 달려있는데 이거 사람 옷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과 터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요. 레이저 프로젝터를 통해서 손에 비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제스처 입력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카메라를 통해서 이 초콜릿 앞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이거는 칼로리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이 초콜릿에 대한 칼로리는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전화가 왔을 때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레이저 프로젝터가 있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면은 여기에 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누구누구에게 전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AI 비서가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분명히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상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AI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수많은 기업들이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기업들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AI 스타트업 게임 플래너 AI를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 게임 플래너 AI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한 팀으로 이끌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이끌던 2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애덤 샤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뭐냐? 2010년에 4월에 애플에 인수된 벤처 회사 시리의 공동 창업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리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의 한 분야에 음성인식 분야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의 AI 비서인 빅스비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애덤 샤이어라는 인물입니다. 즉 시리도 만들고 빅스비도 만들고 얘네들이 이번에 게임 플래너 AI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에어비앤비에 인수가 됐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연중 무휴 하루에 24시간 제공하는 고객 상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여행 컨시어지 역할까지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본 사업의 플랫폼에 맞춰서 AI를 넣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뭐가 계속 발생하나요? 데이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시장에 계속 돌아다니게 될 텐데 그 데이터로 인한 시장의 부작용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보호입니다. AI로 인해서 데이터량이 급증하는 만큼 데이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디지털 혁신 성공 키로 현재 데이터 보호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사이버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인질로 잡을 뿐만 아니라 유출한 다음에 공개한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래서 유출에 대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서 유출한 기업과 기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국내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유출된 데이터 중에서 외국 고객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가 뭐라고요?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전 세계 평균 비용이 지난 3년간 벌써 15% 이상 증가했고요. 매년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유출이 가장 심한 국가는 어디예요? 가장 데이터가 많은 미국이겠죠. 아태 지역은 일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 데이터 유출 비용이 큰 국가입니다. 데이터 유출 비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데이터가 유출되게 되면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피해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57%, 거의 10명 중에 6명이 데이터 유출로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데이터 유출 발생한 다음에 10명 중에 5명은 보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매년 기업 데이터 유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2017년도만 하더라도 362만 달러 정도였는데 2023년도까지 445만 달러로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AI가 본격화가 되지 않았을 때의 수치입니다. 즉 AI 본격화로 인한 데이터 유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안 쪽에서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구글이죠. 구글 클라우드가 기업용 AI 플랫폼 버텍스 AI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서울 리전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규제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데이터 저장 위치를 지정하거나 자국 내에 두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저장 데이터 리전 목록에 서울을 추가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리전은 고객사가 데이터 저장 위치를 일정 장소로 한정하는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전 목록에다가 서울을 추가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에서 서울 밖에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글 클라우드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리전 목록이 추가됐다는 것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확인됐습니다. CAAP, 이게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입니다. 이 CAAP 인증은 국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 조건이고요. 만약에 CSAP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민간 시장에 이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내 시장의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경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3개사가 올해 7월 달부터 9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한 자본 지출 총액이 무려 42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거의 55조 수준이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이런 흐름이 내년에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분기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내년에, 내후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들 세 회사의 클라우드 관련 연간 자본 지출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22% 늘어난 11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로 약 151조 원 규모고요. 그만큼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은 클라우드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요. 그 클라우드를 보호해주는 보호 관련된 보안 관련주들 싹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1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보안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직 강한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산업인 만큼 지금부터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AI 반도체 생성 AI 상용화 수혜주가 주목을 받아왔던 만큼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 강세에 따른 수혜주를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뭐냐? 바로 한싹입니다. 이 한싹은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의 150조 투자에 따른 아마존 협력사 재부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한싹이 클라우드와 AI 보안에 특화된 보안 전문 기업이고요.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정보통신 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SDS, 카카오 클라우드, 가비아 클라우드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인데 상당히 많은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그리고 보안 시장의 성장 속에서 시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싹이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싹 좋은 거 알겠고 AI 클라우드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것 말고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 꼭 확인하고 싶다.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설치까지 완료하셨다 하시면은 보이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은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약관 동의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 눌러 주시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확인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필명 등까지 적어주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원가입이 만료가 됩니다. 아니 이거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집주소 같은 거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전혀 적지 않으시고 해당 컨텐츠들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까지 클릭하시고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적혀있는 PDF 파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 추천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장정급등 뉴스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한 번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필요한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해당 내용 체크하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